외환 보유액이라 이게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 국간이 비어간다. 실질적으로 달러 국간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요. 외환 보유액이 2024년 1월 대비 2024년 2월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3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월에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4,157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2월에는 4,157억 3천만 달러고요. 3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3천만 달러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입니다.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부는요. 1월 달에는 뭐 수출에 대한 무역수지도 굉장히 많이 흑자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년에는 126억 이상의 적자를 냈는데 이번에 올 1월에는 3억 이상의 흑자를 냈잖아요. 3억 이상의 흑자를 낸 거니까 대단히 많이 흑자를 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추이를 한번 보실래요? 추이를 보시면 그 느낌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지금 보세요. 2021년 10월이 대한민국 외환보유고가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그때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4,692억 1천만 달러나 됐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빠져서 지금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작년 10월에 4,128억 7천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이 되는 듯 하더니요. 지금 2월에는 4,157억 3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근래 들어서서 굉장히 적죠. 전월 대비해서 3천만 달러가 빠졌지만 고점 대비해 보면요. 11.4%가 빠진 거예요. 534억 8천만 달러가 빠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달러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상황은요 저는 점점 더 꼬여갈 상황이 커진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월별로 외환 보유액이 정감을 많이 나타내는데 물론 2022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022년 9월에는 한 달에 빠져나간 외환 보유액만 하더라도 196억 6천만 달러까지 빠져나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가 2020년 12월 1월 여기에 걸쳐서 말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외환 보유액 유보액 있죠. 이걸 갖고 들어와서 그나마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2022년에 12월을 보면 70억 6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왔죠. 흑자가 났어요. 그만큼. 2023년 1월에도 68억 1천만 달러가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가지고 들어오기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어섰지만 2023년도 계속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금 최악이 말입니다. 5월 달에 57억 달러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이게 11월 달에 들어와서 42억 2천만 달러가 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기업들의 해외 유보액이 들어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도 30억 7천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지금 1월 달에는 43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2월 달에도 역시 3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이게 경상수지가 진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저는 좀 꼬여간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꼬여간다는 생각을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위협이 외환보유고가 적으면 이게 내환위기에 대한 것보다가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외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2월 말 현재 말입니다. 예치금이라고 하는 현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가증권은요. 만기가 돼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만기가 돼. 미국채를 샀는데 예, 만기가 돼야지 이게 유가증권을 사야지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만기가 안 됐을 때 채권을 팔면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외환위기를 더 촉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95억 2천만 달러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면 손을 못 대는 돈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건 예치금이거든요. 218억 1천만 달러. 218억 1천만 달러가 우리가 예치금이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돈을 돌릴 수 있는 돈이고요. SDR이라고 해서요. 예, 이게 IMF 특별인출권이거든요. 150억 7천만 달러. 이것도 돈을 돌릴 수 있는 돈이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IMF 포지션도 마찬가지 45억 4천만 달러. 이것도 돌릴 수 있는 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예상보다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환을 계속 쌓아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환을 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콩보다 뒤져 있잖아요. 1월 말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9위입니다. 홍콩은 4,231억이라서 예, 그만큼 31억 달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4,153억 달러, 58억 달러 점점 떨어지잖아요. 문제는요. 4,158억 달러라는 숫자가 IMF가 이야기하는 적정 수준이냐 적정 외환 보유고냐 뭐 중국은 3조 2,193억 달러인데 이것도 적정 수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경제 규모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스위스나 인도나 러시아나 대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홍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요. 이게 적정 외환 보유고에 좀 빠집니다. 적정 외환 보유고라는 게 연간 수출액의 5%, 통화량의 5%, 유동외채의 30%, 외국인 투자액의 15%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합산한 값이 100입니다. 100. 예, 합산한 값이 100이고요. IMF에서 권장하는 것은 100에서 150% 수준입니다. 그러면 3,639억 4천만 달러에서 5,459억 1천만 달러가 적정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97% 수준이다. 이것은 여러분 위기라는 게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4천억 달러가 되는데 우리가 왜 외환 위기가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4천억 달러라고 하더라도요. 외환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환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외환 위기는 저는 충분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년 4개월 만에 534억 8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잖아요. 이것을 좀 좁혀볼까요? 그러면 2021년 10월에 4,692억 1천만 달러였죠. 2022년 10월을 보세요. 4,140억 1천만 달러. 1년 사이에 거의 말입니다. 500억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러분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뭐 외환이 완전히 없어져서 충격으로 그렇게 오지는 않겠지만 사실 충격이라는 것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지켜낸 것은요. 저는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해외 유보금이 없었다면 과연 2022년 10월에 4,140억 1천만 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이거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진짜 위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당시로.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게 2023년 10월에 다시 한번 4,128억 7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 말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올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게 현금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병목이 와서 결국은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 가지로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수출이 잘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좋아졌을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저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요. 외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달러를 보유해라. 그 말씀 많이 드리는 것도 저는 그 차원입니다. 뭐 4천억 달러가 넘는데 무슨 위기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재 위기가 우리는 굉장히 크고요. 내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 것이 동시에 발생됐을 때는 저는 시장에 굉장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조심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